개인적으로 고고학이나 역사, 민속촌, 박물관 등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것들에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는 우리와 같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떤 장식품을 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어떤 말투를 썼는지 등등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살았던 이들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수억 원이 들더라도 꼭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고구려시대든 신라시대든 날아가 옛날 사람들과 교류해보는 불가능한 꿈을 꿉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의 동영상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나 유물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와서 제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하고픈 생각인데,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준 의미 있는 음성자료를 찾았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유한 96년 전 한국어 음성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프랑스 측과 약 2년 6개월의 협의 끝에 어렵게 사용허가를 득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만행은 무엇보다 조선의 얼과 문화를 말살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모든 민족의식을 파괴해 조선인들을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일산의격 다음에 일제는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했는데, 통감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일본어 보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학교용 일본어 읽기 책과 이과 과목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만들어 일본어를 학습 언어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에 1906년 6월 6일 대한매일신문은 한국 유년에게 일문 교과서를 익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뇌수를 뚫고 저 소위 일본 혼이라 하는 것을 주사하고자 함이다라며 일제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죠. 1911년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교육 침략을 시작했는데, 교육령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위를 확고히 구분했다는 점. 제2차 조선교육령 제2조에 따르면 국어를 상용하는 사람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어란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들만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3조는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통교육을 실행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즉 조선인들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니도록 한 겁니다. 또한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의 교재는 일본어로 발행하고 행정문서 등도 전부 일본어로 발행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주 6시간으로 편성해 일본어 보급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죠. 그러다 1938년에 접어들어 제3차 개정교육령을 통해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던 것을 항상 일본어를 사용할 것으로 명시해버립니다. 즉 한국 땅에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국어학자였던 주시경 선생은 보아라,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으니 앞으로는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 중의 근본은 문화이고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 언어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어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죽지는 않는 우리 조상들은 이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시작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이극노라는 분입니다. 독립운동가면서 뛰어난 언어학자이기도 했던 이극노 선생은 1923년 베를린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제독 한인대회를 개최했고, 4년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피압박 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김범린, 이의경, 황호일을 포함 이극노 선생까지 4명이 참석했는데요. 이극노 선생은 일제강점기 최고 엘리트로 소련에서 군사학을, 독일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원래 그는 독립군이 되기 위해 만주로 떠나 신채호, 박은식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 양성에도 참여했지만, 머리가 워낙에 좋았던 그는 주변의 권유로 공부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을 돌아 수에즈운하, 이탈리아, 알프스를 거쳐 독일에 도착해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는 경제학자, 철학자, 독립운동가, 민족주의 역사가, 그리고 한글운동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베를린 대학교에 조선어학과를 창설하고 조선어 강사로 3년간 재직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경험했습니다. 3년간 조선어 강사로 재직하며 총 17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서양 학생들은 그에게 그대 나라는 사전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창피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면 조선어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다짐과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졌고, 2019년 개봉한 영화 말모이가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2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피아방 민족대회에 참석한 후 2년 뒤 조선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조선에 돌아오기 직전 그는 대뜸 프랑스로 날아가 소르본 대학교를 찾습니다. 우연히 프랑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브리노라는 사람이 구술 아카이브를 설립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육성으로 녹음해 보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철저히 말살시키려는 한국어를 어떻게 해서든 육성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파테프레즈라는 축음기 회사가 제공한 축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928년 5월 15일 그 자리에서 인류 최초의 한국어이자 가장 오래된 한국어 육성 녹음본이 녹음됩니다. 총 2장 3면에 걸쳐 2개의 녹음본을 남기셨는데 구독자분들께서 인류 최초의 한국어 육성 녹음본을 통해 현재의 한국어와 100년 전의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개 파일이 연속 재생되며 자막은 넣지 않으니 현재의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이제 쓰는 조선 글씨는 조선 임군 세종이 서역 1443년에 대궐안에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온전히 과학적으로 새로 지으신 글씨인데 서역 1446년에 안팎에 되었습니다. 이 글씨는 홀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올시다. 그 뒤에 점점 변하여 닷소리 석자가 줄었고 홀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이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요 사이에 쓰이는 글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그, 누, 뚜, 르, 무, 뿌, 뚜, 스, 스, 크, 투, 투, 그. 이제 조선 말에 쓰이는 소리를 소리가의 별대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홀소리 아, 오, 우, 에, 이, 우. 홀소리의 거듭 야, 여, 요, 유, 예, 와, 워, 왜, 위. 천도교리 사람을 하늘님과 같이 섬길 일. 하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아니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지 만물이 한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천지 만물을 내 몸과 같이 공경하는 동시에 위선 사람 자기의 동포를 하늘같이 알고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야 합니다. 지상 사람들은 하늘님은 공경할 줄을 알되 사람은 공경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하늘님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바에는 사람을 버리고 다시 어디서 하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하늘님과 사람을 따로 씌어보았는 고로 하늘님은 높다 하고 사람은 천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를 금수와 같이 하였습니다. 얼마나 거꾸로 된 생각입니까? 남양에 있는 어떤 야만인들이 사람을 잡아서 귀신한테 기사 지내는 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은 천히 알고 귀신은 높게 아는 버릇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위 문명하였다는 우리들 중에도 아직까지 이런 버릇을 깨지 못하고 사는 체험입니다. 역사를 보면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전쟁은 네가 믿는 귀신이 옳으냐 내가 믿는 귀신이 옳으냐 하여 사람을 몰아 전쟁에 죽게 하던 것이 옳시다.
이것이 얼마나 못된 버릇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사람을 한올인 줄을 모르는 데서 나온 못된 행실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보통 모나리자가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을 꼽지만 소르본 대학교는 1150년에 설립된 파리 대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볼로냐 대학, 옥스퍼드 대학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죠. 그런데 이 소르본 대학교에는 전 세계 유일의 독특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구술보관소라고 불리는 구술 아카이브인데요. 프랑스 언어학자 페르디낭 브리노가 설립한 기관으로 1911년부터 1938년까지 프랑스의 파테프레즈 추금기 회사와 협력해 전 세계 언어, 방언, 민담, 설화, 노래 등등을 오로지 육성으로만 녹음해 연구자의 실수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자료보관소입니다. 현재까지도 당시에 녹음된 60만여 점의 음성 파일을 원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극노 선생이 1928년 5월 15일 소르본 대학교를 방문해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그리고 천도교리를 녹음한 겁니다. 그는 유럽의 폴란드와 아일랜드 고유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제가 조선을 탄압해 조선어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는 위기감에 어떻게 해서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약 2년 6개월간 프랑스 국립박물관 측과 협의 끝에 어렵게 사용허가를 얻은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가장 오래된 한국어 육성 녹음본을 남긴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뭐니해도 조선어학계 활동입니다. 가장 먼저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주시경 선생은 이미 1911년 우리말과 글만 있지 않는다면 지배당해도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말을 모아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 착수 3년 뒤 주시경 선생이 영면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5년 뒤 1929년 이극노 선생이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조선어학회가 사전편찬회를 설립하며 다시 시작됐습니다. 1942년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쳐들어와 원고 2만 장을 압수하고 회원 33명을 체포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14년 동안 미친듯이 한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성적이었던지 주위에서는 물불도 안 가린다며 물불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었죠. 어쨌든 광복 후 완성된 조선말 큰사전의 머릿말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결의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결의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활동에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우리말은 곧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의 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때라도 살 수 없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우리 결의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을 지켜냈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1928년에 이극노 선생이 남겨둔 최초의 한국어 육성본은 우리가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아야 할 소중한 자료가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올해 난다무 등 몇몇 제품을 공동구매하면서 제게 발생되는 수수료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 1,000만 원을 바보의 나눔이라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올 상반기 진행한 난다무 제품 등에 대한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디시멘터리 구독자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부했다기보다는 구독자분들이 기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디시멘터리 구독자 찐비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디시멘터리 구독자들만 참여 가능한 행사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몇 달 전 디시멘터리를 통해 25년 연구 끝에 탄생한 난다모 샴피톡톡이 런칭됐습니다. 난다모란 직관적으로 머리가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냐면 2002년 실제 임상을 통해 71%의 참가자들이 발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8세 남성은 무려 80% 이상의 발모를 경험했죠. 인디언은 대머리가 없다는 카피로도 유명한 인디언 비누가 바로 난다모의 작품이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 덩어리로 만든 인디언 비누로 명성을 얻은 난다모는 허브에서 허브 에센셜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는 연구를 시작해 25년 만에 샴푸 제품인 샴피톡톡을 완성시켰고 여기에 탈모 완화를 위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켜 세계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그런데 6월 중순 디시멘터리를 통해 런칭 행사가 진행됐는데 오픈 일주일 만에 2만 박스가 전부 소진되는 기록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탈모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0박스씩 구매하셔서 주위에 선물하시면서 예약 수량까지 전부 마감됐죠. 그런데 구매 후 리뷰 등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셔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샴피톡톡이 발모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제품은 정확히는 발모 샴푸가 아니라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입니다. 만약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쑥쑥 자라난다면 난다모는 벌써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거짓말로 탈모로 고통받는 이들을 현혹하거나 뻥치지 않습니다. 다만 살균 및 두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오일, 살균과 상처 치유 효과가 있는 유칼립투스 오일, 소염, 회복 촉진, 진정에 효과가 있는 라벤더 오일, 스트레스 완화 및 면역력
면역 강화에 도움을 주는 타임 오일, 수분 손실을 방지해주는 유칼립투스 추출물에 더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 커피빈의 카페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인 겁니다. 부작용이 동반되는 탈모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난다무 1세대 제품이면서 천연 허브 덩어리인 인디언 비누는 2002년도 임상을 통해 참가자의 71%가 실제 발모 효과를 경험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레셀을 사용해 분들, 인디언 비누부터 인디언 스톤까지 사용하는 분들의 후기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또한 탈모 환자는 유전적 요인 등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샴피톡톡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아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피지과잉으로 인한 탈모 등등 후천적으로 발생된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샴피톡톡은 위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스톤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켜 3개 특허를 출원한 제품입니다. 샴피톡톡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아카이브스 오브 더마톨로지에 게재된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아로마 테라피 무작위 시험 원형 탈모증의 성공적인 치료에 의하면 타임, 로즈마리, 라벤더 등을 혼합한 에센셜 오일을 매일 두피에 마사지한 그룹의 44%가 원형 탈모에서 호전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성 오일인 캐리어 오일만 바른 그룹에서는 고작 15%만 호전을 보였죠. 이에 저자들은 아로마 테라피가 원형 탈모증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샴피톡톡에는 위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에센셜 오일을 함유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샴푸와 테라피를 합성해 샴피톡톡이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샴피톡톡의 진짜 비밀 무기는 사실 석영유리로 제작된 마사지볼 2개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제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니까요. 예전부터 혈액순환 장애는 탈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모든 신체기관이 그러하듯 모발 역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한 모발로 자랍니다. 즉 모발이 씩씩하고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우선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무엇보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모근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특정 추출물을 제품에 추가함으로써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샴피톡톡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강제 혈액순환 개선 방식입니다. 마사지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면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마사지 등에서 활용되는 마사지법으로 고타법, 즉 두드리며 파동을 방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드미컬한 진동 자극으로 피부나 근육의 혈관신경 운동에 작용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마사지법이죠. 난다모는 고대 문헌에서 아로마 오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마사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법, 강찰법, 고타법 중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고타법을 샴푸에 적용시키기 위해 석영유리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위 연구에서 입증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린 커피빈 카페인 등을 샴푸액에 함유시켰고, 샴푸 용기에 결합된 마사지볼 2개를 이용해 전후좌우 두피 근육을 고타법으로 두드려 강제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했습니다. 물론 마사지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샴푸액으로 거품을 낸 후 직접 두피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뿌리에 강제로 혈액순환을 일으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탈모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머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매일 샤워하면서 샴푸를 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피 건강까지 관리해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샴푸를 써보시라고 추천드렸던 겁니다. 샴푸 안 쓰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샴푸 용기에 마사지볼로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저는 위 마사지볼을 굴리는 것으로 이해해 두상 골고루 굴리다가 머리카락이 볼 사이에 끼는 바람에 소중한 녀석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두드리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인디언 스톤 샴푸바 제품은 행사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너무 많아 응대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디시멘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 인디언 스톤 샴푸바 제품이 포함된 광복절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오늘부터 최대 19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8월 말까지 여유있게 잡아두었으나 지난 행사에서 하루 만에 1차 재고 5,000박스가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정 수량인 만큼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고, 개발자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터뷰 영상도 함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